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냐 부자 감세냐 그리고 건전재정이냐 역대급 세수 펑크냐 윤석열 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두고 나오는 논란입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약 2년 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평화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소장님께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감색이죠.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셨던 것 같은데 이 발언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더 상황이 심각한 상태죠. 더 나빠졌어요? 네네. 그때 이제 주로 얘기했던 것은 법인세 최고 세율 과세표준 3천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 25%에서 3% 예. 인하하는 걸 가지고 이제 정부 여당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종합선물 세트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인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이 다 현실화됐고 예. 거기에 추가해서 금융투자소득세도 폐기하겠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뭐 세수가 엄청 줄었고요. 거의 형해화됐고 예. 그리고 상속세까지 인하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이것은 뭐 종합선물 세트를 넘어서 부자들에 대한 완전한 세금 깎아주기 경쟁 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 감세 이게 네네. 그런데 게다가 지금 세수 펑크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맞느냐 이런 네네. 문제 제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입장은 좀 들어보죠.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밸류어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 예, 일단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어제 좀 나와서 저도 약간 뭐 신선했다 아니면 당황했다 뭐 이런 건데 역동경제 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부마다 이렇게 뭐 트레이드마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 그래서 도대체 창조경제가 뭐냐를 가지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막 논쟁을 벌이고 그랬는데 네. 역동경제라는 말을 제가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셔요? 역동경제가 뭔가요? 정부가 주장하는 게. 딱 알 수 있는 건 지금 경제 상황이 역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역동적이지 않으니 역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만들겠다.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2년 전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종합선물 세트다라고 하면서 우려했던 것은 일부 그 부유층에 대해서만 일부 재벌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결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인정했던 겁니다. 더 이상 낙수 효과는 없다. 낙수 효과. 예. 네, 예. 그건 실패한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자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과 같이 모든 산업이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하는 게 그 IT 산업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예. 대기업의 소득이 많이 남으면 그게 이제 개인한테 가야 낙수 효과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2년 전에 예상했던 대로 요즘 뉴스 보시면 투자가 늘어났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소비가 늘어났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뭐 네. 제가 모든 뉴스를 다 보진 네네. 않지만은 좀 찾기 힘들어요. 네, 예. 전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2년 전에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을 인하해주고 예. 각종 그 고소득자에 대한 또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줬으면 투자 소비가 증가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다 투자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역동적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 어떤 당위적인 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고 내가 추진했던 정책이 맞지 않으면 예. 그걸 과감하게 수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역동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감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투자 여력을 좀 더 이렇게 기업에게 투자 여력을 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가 실제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데 이게 배당을 할 기업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세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좀 여유 자금을 확보해주고 그걸로 배당을 하게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뭐 저는 어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지금? 지금 우리가 밤새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예, 그 개미 투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분들이 배당을 많이 해줘서 테슬라에 투자하고 구글에 투자하나요?
뭐 일부 이제 배당 잘 주는 주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배당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성장할 것을 예상하니까 예. 그 기업에 투자하면 내가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죠. 밸류업이란 그런 거예요.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투자했을 때 나중에 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밸류업이지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밸류업 되는 그런 나라나 그런 기업은 없는 거죠. 허상이죠. 그러니까 뭐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깎아주는 거를 해서 통해서 뭐 일단 기업이 좀 더 투자 활동을 하게 하고 그런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낙수 효과는 이미 철진한 이론이고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이론이라고 이제 교수님은 주장하시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거는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살펴볼게요. 왜냐면 총론을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법인세, 상속세, 뭐 소득세 뭐 등등등입니다. 먼저 상속세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상속세 얘기가 좀 갑자기 뜬금없이 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슈카라는 그 경제 유튜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통령한테 우리나라의 주식이 이제 주가가 좀 저평가 있다라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물어보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주 할증 과세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기재부 반응을 보면 그때도 이거를 바로 이를테면은 뭐 상속세를 내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기재부 장관도 그렇고 그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금 세수펑크가 이렇게 많이 난 상황이니 조금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하다가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좀 이해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상속세를 낮춰주면은 그러니까 상속세를 낮추겠다라는 이유가 하나가 이를테면은 외국 투기 자본에 의해서 기업이 이제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 가지고 그 주식의 어떤 보유 비중이 낮아지니 투기 자본에 이렇게 공격 대상이 되니 이게 이제 기업에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당을 주길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굉장히 활동이 어렵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법인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개인이 내는 거죠. 개인 대주주가 내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됐든 소주주가 됐든 내는 거죠. 상속세를 내면 만약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주식을 매도하면 예. 주주 구성이 바뀌는 것이지 기업의 밸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아니 외국 투기 자본한테 우리나라 기업이 넘어가서 이를테면 기업이 오히려 단기 이익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는 그러니까 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주주 구성이 다양해지면 투기 자본이 들어오기 더 어렵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또 주주 구성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투기 자본들이 와서 이걸 매수할 수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주식이 상속세 때문에 가치가 떨어졌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뭐 구글 이런 회사가 상속받은 회사인가요? 상속과 전혀 기업의 가치는 관계가 없는 거죠. 창업주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창업주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기업가 정신 그리고 국가가 그런 열심히 노력하려는 좀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이니 그런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을 장려하고 예.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세금을 적게 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죠. 진짜 그야말로 창조 경제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말은. 그러니까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뭐 그렇게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정부가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와 예. 상속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없다. 그렇죠. 아 주식은 주주들의 것이잖아요. 예.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예. 근데 경영권이라는 것은 주주가 경영자를 고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계약 관계로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와 상속세가 무슨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를 얘기를 하는 거니.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전제가 예, 예. 잘못된 거예요. 아, 전제가 잘못됐다. 우리 기업을 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재벌들이 그럼요. 근데 가지고 재벌이 있잖아요. 예. 그 50% 갖고 있지 않아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심지어 5%, 10% 뭐이 정도 외국인이 가지고. 많이 갖고 있고 예, 예. 그렇죠. 근데 5%뭐 3% 갖고 있는 회사의 대주주가 무슨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조금 내고 이런 게 말이 되나요? 아 그렇군요. 네네. 뭐 이제 관점의 차이가 이거는 확실히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상에서 감세를 해주면은 이제 이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감세를 통해서 할 수 있나요? 좀 이거를 추상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오가니 교수님께서 좀 구체적인 사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2년 동안 예. 열심히 세금 깎아줘서 우리가 밸류업 됐습니까? 지금 경제 상황 우리나라가요? 세금도 우리나라에 실험을 한 거잖아요. 일단 예. 2년 전부터 세금을 깎아줬잖아요. 지금 법인세가 부족한 이유가 2년 전에 세금을 깎아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각종 감면 공제를 늘렸죠.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우리나라가 밸류업이 됐냐 이거죠. 안 됐잖아요. 아까 예, 말씀드린 예, 예. 대로 투자가 늘지도 않고 소비가 늘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 그냥 세금 깎아주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그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참여연대도 같이 조국 혁신당 참여연대 다녀왔습니다. 포용재정 포럼 여기 거기 다녀오셨군요. 거기에서 뭐 얘기를 한 거 보니 2년간 감세를 63조 원을 해줬다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세수 부족이 20조 원이다. 그래서 이 감세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국가 재정도 펑크가 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 내용 토론의 취지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현 정부의 가장 큰 경제 기조는 건전 재정 견지입니다. 그죠? 예. 건전 재정을 왜 하려고 하나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공약집에 보니까 후세대가 우리가 이제 예산을 함부로 쓰면 후세대가 그만큼 더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보세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그건 누가 부담하나요? 역시 후세대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 감세가 예. 훨씬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 세금을 부자들한테만 깎아준다는 거예요. 예산을 깎으면 예산의 혜택을 본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피해를 보겠죠. 예. 그 예산은 줄이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그야말로 부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지 국가의 밸류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군요. 그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가의 세금이 부족해서 그 부가가치세를 뭐 인상할 수도 있다. 뭐 만지작되고 있다. 기재부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부자 감세해주고 서민으로부터 이제 돈을 더 뜯어낸다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조금 간 게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박근혜 정부 때 정말 뜯어낸다는 얘기를 했죠. 거위털을 뜯어낸다. 예. 거위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별 방법이 없어요. 세금을 부자한테 조금 걷잖아요. 예. 그럼 부자 아닌 사람한테 더 얻어야 돼요. 중산층한테 한마디로 더 걷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세금은 갈수록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산이 늘어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올해 100조였으면 내년 최소한 105조가 필요합니다.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죠. 같은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는데 물가 5%는 105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세금을 부자한테 깎아줬어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부채를 늘리거나 중산층한테 세금을 더 넘기거나. 예. 근데 국가 부채를 넘기면 난리 나겠죠? 우리 국민들이 애국자잖아요. 국가 부채 늘리는 건 용납하진 않아요. 그럼 결국은 중산층 세금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부가치세 인상인 거죠. 부가가치세 인상.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품에 붙으니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가치세라고 예, 딱 제가 단정짓는 건 아니고 예. 결국 박근혜 정부도 세금을 인상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세금이 너무 펑크가 나니까 다른 수단으로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차 타고 가다가 막 소위 말하는 딱지 끊는다 그러면 쟤네들 세금 부족하니까 딱지 많이 끊지 막 교통단속 많이 하자 그러지만 그렇게 들어온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고 다른 방법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 보전하는 방법밖에 없고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어떻게 했냐면 근로자들 세금 늘렸고요. 그리고 아시면 담배세를 올렸어요.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 부가세 인상을 한 거죠. 소위 말하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담배세죠. 담배세가 소비세잖아요. 예. 소비세가 역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담배 한 갑을 사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담배값 비쌉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담배세 인상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토론회에서 예. 주세도 인상 얘기하고 있고 부가치세도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를 감세했는데 이 외에 다른 세목을 올려야 되면 예. 그 소득이 세금이라는 게 결국 중산층이 더 부담하는 세금이고 중산층이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는 뭐냐면 중산층이 훨씬 숫자는 많잖아요. 예.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고 예. 그러니까 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거고
거기서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면 그건 후세대가 더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짧게 한두 개만 더 네. 여쭤볼게요. 자, 이게 이제 부자 감세랑 소위 말해서 건전재정이랑 게 충돌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건전재정을 하려면 어쨌든 세수 펑크는 나지 않을 정도로는 관리를 해주던 게 건전재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부는 지금 건전재정을 얘기를 하면서 부자 감세를 한다. 이건 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늘려서 예? 예산 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지금 예산은 줄이면서 소위 말하는 건전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예. 그 세금 깎아준 만큼을 다른 사람이 또 더 부담해야 되니까 결국 그 사람들 소비나 투자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원래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데 또 이제 유예하겠다,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몇 년간 유예가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2년 동안 이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반드시 그리고 시행해야죠. 민주당에서도 약간 이거는 조금 주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이제 국민의힘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성명서를 저희가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합의해서 2년 연장을 한 거잖아요. 예. 2년 연장한 약속을 지켜야죠. 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논의할 거 없이 문제가 있다면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문제점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수정안 내서 고치면 되잖아요. 예. 그걸 이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근저를 보면 이거 연기해 주거나 폐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논의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논의하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진짜 짧게 마지막으로 종부세도 민주당에서도 좀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결국 지금 작년에 국세가 56조 주니까 예. 지방으로 갈 예산이 23조 줄어드는 거잖아요. 세금이. 예. 지금 종부세도 다 지방에 쓰는 예산이에요. 그 세수입을 그 명목만 국세지 쓰는 건 다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렇죠. 예, 지방에 지원하는 돈으로 아예 쓰게 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 예. 부산 같은 곳도 구 단위에서 그 공무원들 급여를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얘기죠. 대안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 개혁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